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네, 이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에 종결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국이 하어수선하여 오늘 3월 26일 조금 더 늦었습니다. 29일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부부간의 종합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보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릇을 엎어놓은 공간으로서 31%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은 상태를 말하죠. 다음, 이 그림은 그릇을 정상으로 놓은 상태로서 61%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릇을 그대로 놓은 상태를 표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릇의 용도를 볼 때 안정적인 것은 그림 2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릇에 담는다면 69%를 담을 수 있고, 반면에 그림 1은 표면에만 31%만 담을 수 있지만 그것도 공간이 없고 울타리여서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69%만이 그릇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31%는 그림 1에서처럼 표면 공간에서 울타리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라고 바라보는 의미의 최대 수치는 69%인데 거기에는 우리 부부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세상에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앞집, 뒷집, 옆집 모두 저 집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까 하고 갖고 있었던 의문을 풀어드리게 되겠습니다. 결국 부부 누구나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평생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림 1에서처럼 과하여 넘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는 올 수 없는 불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그릇은 부부간의 삶을 잘 표현한 그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더 드린다면 그림 1을 살리 표현하면 좁은 공간의 삶은 부정적인 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짐을 보여준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영원히 구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면 될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 함께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공존하면서 그 범위를 넘지 말라는 위험한 경고판으로도 봐도 될 듯합니다. 반면 그림이는 결혼 후 부정적인 요소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69%를 넘지 않았거나 넘는다 하더라도 그릇의 모양으로 볼 때 넘어가려다가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넘어가려다가는 미끄러져 반복하는 삶으로서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사실은 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을 했음을 말합니다. 보통 결혼 후 가장 위험한 기간이 최소 6년, 7년 차라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거나 불행한 삶을 살거나 아님 행도 불행도 아닌 삶을 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후 6, 7년 차에 지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불행한 삶을 살 것인지 행도 불행도 아닌 삶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두 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부간의 관계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행복하게 살았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생활하도록, 그간 불행했다고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간 행도 불행도 아닌 삶을 살았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필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학습과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하여 6, 7년 차라는 삶 속에서 신뢰되고 높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현재까지 살아왔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처음보다 다소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욱 두터운 신뢰도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부관계에서의 신뢰도는 높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호성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점은 없는지, 자랑스러운 점은 없는지, 고마운 점은 없는지 등을 찾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태도가 부부의 사랑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관심과 시간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사랑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임이 특징이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같은 박사의 연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저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와 수차가 변하고 있어 필자는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현상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충전이 되어야 하며 방전된 상태는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특히나 장기간 출타한 후 돌아와 시동을 걸려면 자연방전으로 시동이 안 걸린다는 사실도 또 방전되었다면 충전을 해도 배터리 성능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정체는 항상 일정한 잔량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최소 30% 이상을 말입니다. 이는 비상시에 이용 가능한 범위를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앞의 그림에서 말하는 31%의 불안정한 정도와 같다 생각해도 될까요? 부부의 사랑의 온도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소 31% 이상으로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때가 되어 충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장가리 갈 때는 시집대 때 확인하고 표시 정경 충전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 가정의 부부들 관리를 위해는 늘 이와 같이 관리를 한다면 행복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성 관련 문제를 많이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이 준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경우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본 욕구를 생각하면 만물의 영장은 인간입니다. 부부의 성 관련 문제도 서로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간다면 서로가 도움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배우자를 보게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부간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간 살면서 느끼고 겪은 다양한 경험의 결과 중 부부들이 가장 기분 좋고 생기를 불어넣을 만한 말은 먼저 배우자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또 배우자가 나를 알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표현으로 최고의 선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이것은 부부 상호간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에서 보듯이 69%의 삶과 31%의 삶을 보았습니다. 선택은 우리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배우자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배우자가 나를 알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 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